이번 시간에는 슬레이어즈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레이어즈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겔의 변증법이 즉 정반합의 원리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신족과 마족의 결과로 인간이라는 합이, 창조주와 인간의 결과로 결국 애니 주제라는 합이 도출됩니다. 이처럼 변증법으로 완성된 계단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건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저 슬레이어즈에서의 인간에 대해 이해하려면 마족과 신족의 특성을 비교하여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작중에서 리나 일행을 가장 애먹인 마족은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 마룡왕 가브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기준 넥스트부터 트라이까지 마룡왕 가브와 그의 부하들이 메인 빌런으로 플롯을 이끌어 나가죠. 가브는 천년전 강마전쟁 때 수룡왕에 의해 인간의 몸에 봉인되어 수많은 환생을 거듭했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강렬한 생존 욕구에 노출되어 마족 본연의 속성을 잃고 마족을 배반하게 되었고요. 슬레이어즈에서 마족은 세상을 부조리 그 자체로 보며 모든 것을 한 번에 초기화시키려는 멸망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 멸망하는 것에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과 마와 다르게 짧은 생을 사는 대신 삶을 향한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수룡왕이 가브를 인간에게 봉인한 이유도 이런 인간 본연의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마족 본연의 원초적 멸망 본능을 상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족뿐만 아니라 신족도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나의 언니죠. 쉬피드 나이트 루나 엠버스도 쉬피드의 힘이 일부 들어가서 인간 중에서 가장 강한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족이든 신족이든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위 정반합의 원리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신과 마의 결각과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은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슬레이어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환생한다는 설정도 깔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환생보다는 좀 생소한 힌두교의 환생에 더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기존의 자아가 소멸하여 환생하면 전생의 기억도 소실되지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기존의 자아가 영원히 유지되어 환생에도 전생의 기억이 보존됩니다. 이렇게 힌두교에서 소멸되지 않는 자아의 개념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룡왕 가브도 인간에게 봉인되어 환생을 할 때 초반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결국 자신이 마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환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슬레이어즈에서의 환생 개념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환생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쉽죠? 또한 마족은 본래 아스트랄계 결정체로 본체가 없습니다.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인간의 형상을 한 마족들은 굉장히 고위 마족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정은 신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작중에서 피리아가 인간의 모습이 서툴러 꼬리가 자꾸 보였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분노,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마족에겐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실제 천년전 강마전쟁 당시 인간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하여 전쟁 양상이 마족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족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가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굳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밌는 설정 하나가 있는데요. 유독 마족은 인간의 도발에 정신적 데미지를 잘 입는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나를 약올리는 상황이라면 마족이 어떤 기분일지 알 것도 같습니다. 제로스가 계속 그건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혹여 비난을 듣게 된다면 본인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